자, 개념 원리 오늘 나갈 부분들이 네, 페이지 292페이지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방 페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요) 자, 볼게요. 일단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정의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정의 뭐라고 나와 있죠? 일단 원의 방정식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루는 도형을 원이라고 하죠. 서클이라 하잖아. 그때 점 O는 원의 중심이고 원 위에 한 점을 이은 선부는 원의 반지름이라고 한다. 라고 첫 번째 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을 설명하고 원에 대한 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봐.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이 r 제곱이다 라는 것처럼 약간 2차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런 식이 앞으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까. 근데 이제 원은 이렇게 원이 있잖아. 근데 이 가운데 이걸 뭐라 하냐면 중심이라고 그래요. 이 중심을 자, 이 식을 보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 b라고 하고 오케이? 여기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고 이 원에서 이 무수히 많은 점까지의 거리들이 일정하다고. 그 일정한 여기의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 r이라고 할 거고 오케이? 이 반지름 r을 구할 건데 요 위에 있는 이 점을 우리는 x랑 y라고 하겠다라고. 이게 계속 변하면서 이렇게 xy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는 게 r이다라고 해서 이걸 식으로 만들면 x 거리 구하는 공식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이니까 x-a의 제곱 y-a의 b의 제곱은 루트를 씌운 게 r이다 라고 했는데 양변을 제곱하니까 이런 식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 있습니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a와 b는 중심이 되고 이때 이 r은 반지름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처럼 약간 어떠한 형태를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우리가 원의 중심이 이 중심이 0,0이면 이 중심이 0,0이면 이 중심이 0,0이면 어떻게 돼? 이게 0이 이게 0이니까 그때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왜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렇게 해서 중심이 원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중심이 0,0이면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셨죠? 만약에 여기 1이었다면 여기 1이 되겠죠. 반지름이 1이면 이해했지? 여기가 4면 반지름이 2가 되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읽을 줄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에 교재는 29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증명에 대한 이야기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3,-2이면서 자, 예를 들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2가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5다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럼 요즘에 식은 어떻게 3,-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5면 난 이걸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x-3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반지름 5니까 25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를 3,-2, 2차 함수랑 똑같이 꼭지점 읽는 방법은 똑같아요. 3,-2이면서 반지름이 5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 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 여기에서 자, 좀 이름을 붙이자 하면 얘를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2차 함수처럼 바라본다 하면 얘를 우리는 선생님은 표준형이라 할게요. 좀 헷갈리지 않게 표준형이라고 내가 이름을 할게요. 앞으로 표준형 하면 이런 꼴을 표준형이라 하고요. 자, 얘는 기본형이라 할게요. 그러면 얘는 기본형이라 하겠습니다. 얘는 기본형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알았어요. 그냥 하려고. 그럼 너는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 너는 알았어. 안 하는 게 좋겠지? 알았어. 그치? 알았어. 안 할게. 모르네. 약간 모르는 것 같은데? 그치? 너는 무슨 형? 알았어. 안 한다 했잖아. 말리라겠지. 안 했어. 아직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알았지? 자, 갈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반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반형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y의 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자, 이게 일반형이에요. 얘를 무슨 얘기를 한다고 앞으로? 일반형. 다시 말하면 얘 전개를 싹 풀어서 다 던져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얘를 전개를 해서 싹 풀어서 던지면 이게 나옵니다. 난 이걸로 설명을 할 거라서 지우지 않았어요. 그럼 쟤를 한번 던져서 한번 싹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되고 y의 제곱 플러스 4x 4y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25. 이해하셨어요? 싹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y 그 다음 몇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13 넘어오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빼주니까 1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반형이라고. 자, 일반형. 그럼 얘가,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 얘는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기본형부터 스타트 할게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5다. 얘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기본형이었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표준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를 풀어버리면 일반형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자, 여기 정리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를 좀 지우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꼴을 만들려고 할까? 그럼 여기 위에 걸 좀 지워놓고 위에 걸 지워놓고 우리가 만들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x끼리만 동그라미 한번 칠게요. 먼저 x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x의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먼저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두 번째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랑 얘도 무조건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거니까 자 적어볼게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6x 됐지, 그치? 그래서 뒤에다 어떻게 붙이냐면 뒤에다가 얘 절반을 더해주고 빼줄 겁니다. 무조건 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니까 2차 함수처럼. 그래서 얘 제곱은 9죠. 절반의 제곱은, 그치? 빼기 9를 적어요. 그럼 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우지 않고 계속 이어서 갈게요. y의 제곱 더하기 4y가 될 거니까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y가 되고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줄 겁니다. 그러면 더하기 4 빼기 4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들을 다 적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2도 그대로 적어주고 는 0 이렇게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완전 제곱식 무조건 되게 만들었으니까 얘는 x-3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도 완전 제곱 될 거니까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면서 얘랑 일단 얘는 사라지고요. 얘 둘이 계산하니까 25 나와야 되는데 왜 25가 안 나오죠? 예? 뭐가 잘못됐죠? 그쵸? 예, 이렇게 찾으면 돼요.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뭔가 잘못된
시츄레이션인 건데 마이너스 12가 아닐 가망성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2 맞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천천히 찾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9 절반의 제곱은 마이너스 9는 맞잖아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럼 여기 맞습니다. 자, y의 제곱이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이것도 맞아요. 여기도 맞아요. 이걸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놀랬네. 바보야. 이 둘이를 빼주면 되겠니? 라고 생각하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입니까? 소연이가 보고 웃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몇이라고요? 플러스 25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면 안 돼요. 네. 살짝 흥분했어요. 자, 됐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딱 나온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 이 짓을 안 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좀 귀찮잖아요. 근데 이해는 잘 됐지? 이해 잘 됐지?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이 일반형이 중요하니까 요 일반형에서 일반형 다시 한번 적을게요. 이쁘게. 자, 봅니다. 일반형 보시면 잘 봐요. 좀 크게 적을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걸 잘 봐야 돼요.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요. 요 일반형이 우리의 중심좌표가 3, 마이너스 2이면서 반지름이 5인 거를 찾겠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거기 공식화 나와 있는데 그 공식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걸 듣고 공식 버려도 돼요. 공식 적으라는 내용은 안 나오니까. 자, 갑니다. 중심좌표는 어떻게 찾냐면 이게 A거든요. 이거를 어차피 이게 둘이 붙어서 절반의 제곱을 이용할 거니까 얘 절반에 부호 바꾼 게 중심좌표야. 얘 절반하면 마이너스 3이거든? 그걸 부호 바꾸면 몇이에요?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식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2분의 A의 부호 바꾼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보면 공식이 중심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맞죠?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보면 바로 난 중심좌표를 앞으로 물어볼 거야. 자,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주영아 여기에서 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물어보면 원의 중심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해요? 얘 절반 부호 바꾼 거. 얘 절반 부호 바꾼 거. 그래서 바로 나와야 돼요. 3,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은성이. 두 번째, 자,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반지름은 봐봐. 내가 구하고 싶으면 반지름 몇 나와야 돼요? 5가 나와야 됩니다. 몇이 나와야 된다고요? 5가 나와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5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중심좌표를 갖고 장난칠 겁니다. 잘 봐요. 중심좌표 몇 몇이었어요? 3, 마이너스 2였죠. 그쵸? 자, 얘를 제곱합니다. 얘를 제곱하면 몇이에요? 9. 자, 얘를 제곱하면 몇이에요? 4. 맞습니까? 그리고 얘를 부호 바꿔서 더해 줄 거예요. 얘를 뭐 한다고? 부호 바꿔서 더해 줘. 왜? 아까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잖아. 걔들이 다 떨거지들 더해서 넘어가는 느낌이었거든. 거기에 루트 씌우면 그 떨거지들이 뭐여서 그 상수의 떨거지들이 아까 말했잖아. 얘랑 이 떨거지들을 더해서 넘어간 거잖아. 그치? 그게 제곱이었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반지름이 됐던 거잖아. 이해가? 그래서 그냥 나는 그 생각을 해서 얘를 제곱하고 제곱한 것들을 어차피 떨거지들이 될 거니까 그거에다가 더하고 얘를 부호 바꿔서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계산하면 플러스 12가 되니까 25가 되겠죠. 그럼 R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기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 제곱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C를 마이너스 C를 해주는 거야. 자,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책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제곱하면 몇이에요? 4분의 A의 제곱. 얘를 제곱하니까 뭐예요? 4분의 B의 제곱. 그리고 빼기 C가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좀 더 이쁘게 적으면 어떻게 되죠? 루트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루트를 좀 더 자르고 계산하니까 여기가 2가 되더라 라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3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좀 지우고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접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원이 접할 때 지우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머릿속에 좀 이해됐니? 그러면 책을 보면서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그리고 중시좌표를 제곱하고 집중하고 있지, 제곱하고 어떻게 가야겠다. 표준형은 무엇이고 기본형은 무엇이고 일반형은 무엇인지. 자,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고, 이 기본형이 평행 이동을 해서 어떻게 표준형 꼴이 되는 거니까 기본형 형태에서 얼마만큼 이동을 했고 그놈을 전개를 해버리면 일반형이 되고, 일반형의 다이렉트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잡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웁니다. 자, 그리고 자, 싹 깨끗이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표 평면에 이제 원이 접할 때인데, 자, 원이 접한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이 만약에 예를 들면,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이 X축에 접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 원이 Y축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시계 보지 마시고. 자, X축에 접할 때 있고 Y축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A면, 그럼 여기가 B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A, B니까. 그럼 얘가 B가 되고, 근데 반지름 뭐가 될까요? B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상태면 이때 우리의 이 식은 뭐라고 할 수 있냐, 문자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하고 반지름이 B니까, 반지름이 뭐예요? 반지름이 B죠. 그죠? B니까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자, R로 표현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런 그림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만약에 여기가 A, B가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 A, B라 하면 A, 여기에 B만큼이 뭐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 접혀 있다 하면 책이랑 똑같이 해줘야겠다. 헷갈리니까 너희들. 책이랑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책이랑 똑같이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게요. 이거 하나 했고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X축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해줄게.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A, 이번엔 B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B일 거니까. 여기 A고 똑같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때 반지름은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럼 여기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얘의 식은 어떻게 되지? 얘의 식은 X 마이너스 A는 똑같고요. 이때 Y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는. 이해하죠? 그리고 반지름 똑같이 B의 제곱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거 말고 Y축에 한번 접하는 거 한번 생각해. Y축에 접하는 거 이렇게 접하겠죠. Y축. 이런 식으로. 이렇게 Y축이 있으면. 그럼 그때 여기에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다 합시다. 이렇게 된다 할게요.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고, 여기가 만약에 잘 봐요. 여기가 만약에 A면 이번에 여기 A라 할게. 여기가 A고 여기 A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A, B라 할게요. 그럼 그때 여기 A고 반지름 A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때 주황색의 식은 어떻게 되냐? X-A의 제곱 Y-B의 제곱하고 이번에는 반지름이 A니까 A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예를 들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동시에 접하는 거야. X, Y 이렇게 동시에. 이게 동시에 접혀 이렇게. 오케이? 동시에 접했지, 그치?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A겠지. 그럼 여기 A, A야 이번엔. 맞죠? 또는 R, R이라 해도 돼. 반지름, 반지름 해야 돼. 상관없어. 그럼 여기가 A가 되겠지 이번에도. 그럼 요 놈의 식만 이야기할게요. 다 설명하는 거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되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되고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
반지름이 A니까 A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한 문자로 다 표현했지, 그치? 왜? 어? 아, 웃겼죠? 한번 웃으라고. 아, 연기 잘했다. 손하고 말하고 좀 다르겠네. 좀 힘든가 보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럼 결국에는 한 문자로 다 됐지. 그럼 나에게 주어진 힌트. 이 원이 어떤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대입만 하시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게 개념이 돼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제들의 어떤 내용들은 요게 지금 넘어가면 뭐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예, 괜찮아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5분 빨라요. 다 알아요. 자, 봅시다.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문제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네, 시잖아요. 잘 들으세요. 필수지 1번부터 갈 건데 집중해서 제가 설계를 하면서 답을 내진 않고요. 눈으로 한번 보여줄 건데요. 자,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 1,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잘 봐요. 중심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R제곱 이렇게 되는데 R을 모르는 상태에서 1하고 6을 집어넣으면 R값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풀지 않을 거예요. 잘 들어요. 하나가 0,3이고 하나가 4,1이에요. 이거의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지름이 나오고요. 얘의 중점이 중심이 돼요. 그럼 중심 나왔죠. 그죠? 그 중심과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반지름 나오겠죠.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 가셨죠? 설계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 갔지? 자, 봐볼게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봅니다. 자, 중심이 요 위에 있대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설계할까? 자, 우리가 문제 딱 보고 개념을 배운 상태에서 자, 중심이 요 위에 있대. 중심이 요 위에 있대. 그럼 하나가 A,3A-5의 어떤 느낌일 것이다. 왜? A,3A-5가 이 중심에 있는 거니까 어떤 이 중심에 있고 두 점 1,2와 5,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줄래? 라고 했어요. 그럼 갑니다. 요 식으로 일반형을 잡을 거나 표준을 잡는 게 좋겠지. 그래? 어떻게 하냐? x-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가로하고 3a 마이너스 5의 가로하고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r 제곱 되는데 첫 번째 힌트가 요 점을 지나니까 대입. 두 번째 힌트 요 놈 대입하니까 대입. 그럼 두 개의 힌트 있을까 없을까? 그거 가지고 연립하시거나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자가 하나고 문자가 두 개고 힌트가 두 개니까 대입만 하시면 문제는 어떻게든 풀립니다. 아시겠죠? 이런 계획형들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자, 4번 봅니다. 잘 봐요. 자, 설계만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무슨 형입니까? 이거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얘 무슨 형이에요? 일반형. 이 일반형의 중심의 좌표가 1,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 실수 AB에 대하여 구해라 라고 했어요. 다시 일반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놈의 좌표가 중심의 좌표가 1,b래. 그럼 다시 말하면 일단은 요놈의 절반이 부호바꾼 게 1 맞지? 두 번째 요놈의 절반에 부호바꾼 거 얘 절반은 뭐였지? 4야. 부호바꾸니까 마이너스 4. 그럼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지름 3이라 했으니까 선생님 반지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루트를 딱 천 다음에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중심들을 제곱하자. 그러면 1 더하기 16 그 다음에 여기 빼기 A를 할 거야. 그치? 빼기 A를 했을 때 우리는 반지름이 몇이야? 이게 3이에요. 이렇게 하는. 하면 제곱하니까 17-A가 9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A 값까지 나오니까 A 값도 구할 수 있게 돼 있는 8이 나옵니다.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왜 보여주는 게 좋아요. 이게. 자, 또 볼게요.
자, 봅니다. 잘 봐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문제 보자. 개념은 안 상태에서 문제를 딱 보고 10초 안에 컨트롤 해야 돼. 잘 봐. 일반형이네. 이렇게. 일반형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입니다. 원이에요. 이 원이 된대. 원이 되려면 이렇게. 자, 원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반지름이에요. 원이 될 수 있는 거 뭐라고?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이 0이면 원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면 원은 R은 0보다 무조건 큰 게 원의 조건입니다. 요게 하나 설명 아까 놓친 거예요. 원의 조건이 이거예요. 원은 R은 0보다 커야 돼.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반지름을 구해버리면 끝나겠네. 자, 중심을 먼저 잡을게요. 자, 몇 컴마 몇이에요?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을 찾으러 갈까, 반지름. 어제 루트 하는 0보다 커야겠죠? 자, 그럼 0보다 큽니다. 1, 4. 얘를 부호 바꾸니까 마 K, 마 1.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빠지고 요 놈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4 마이너스 K가 0보다만 크면 되니까 K는 4보다 크면 된다. 요게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어요? 자, 두 개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어렵지 않아요. 6번 3개의 좌표가 있는데 지금 하나 못 하나 왔습니다. 4컴마이죠? 2컴마인가요? 그럼 4를 지울게요. 2컴마입니다. 자, 그러면 세 점이 있는데 하나는 1,3이고 하나는 2,2, 또 하나는 마이너스 2,6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점이 있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해라. 물론 이 세 점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는 체크했는데 일반형으로 구해야 돼요. 일반형, 자, 일반형 꼴 한번 생각해보자. 꼴. 자, 꼴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2차 함수 하면 표준형 꼴, 기본형 꼴, 이렇게 일반형 꼴 기억했었지. 그치? 이 원의 일반형 꼴이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 적어볼게요. x의 제곱, y의 제곱, ax, by 더하기 c는 0이에요. 이게 일반형 꼴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일반형 꼴에다가 다 대입할게요. 그럼 힌트가 몇 개 나올까요? 3개 나옵니다. 3개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러면 A, B, C에 대한 연립방정식만 하시면 A, B, C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개에 대한 연립방정식 못하면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냥 대입만 하면 돼. 지나는 점들이니까.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면 이게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아, 3점 나와 있을 때는 훈이가 무슨 형으로 푼다고? 일반형으로 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개념 중에서 요 개념까지는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념 설명할 때 여기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자, 요 놈이 중심이 같고, 요 원과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을 따내자는 거야, 지금. 자, 여기 원에서 중심이 같고, 라고 했으니까 중심 몇 컴마 몇이에요? 5, 마이너스 1. 중심이 이거이면서 이 중심이면서 X축에 접한다. 자, 그러면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5가 여기고 마이너스 2잖아, 여기잖아, 지금. 그치? 중심이 여기면서 원이 이렇게 접한다. X축에 접한다. 이런 그림을 딱 그려보셔야 돼요. 그럼 요 놈의 식을, 우리 이 식을 만들어내. 그러면 어떻게 되냐? x-5의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2의 제곱하고 반지름이 이거겠죠? 그럼 반지름이 5야, 마이너스 2야? 2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4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동일하게 2번도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리고 8번과 9번, 그리고 문제풀이의 유형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심화 유형이다 보니까 체크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대들은 지금 어디까지? 299페이지까지 일단은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어디? 스텝 2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안 풀려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해서 299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숙제 내줄게요.